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8일 태국 뉴스입니다. 세타 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총리는 총회 참석과 함께 미국 경제계 인사들과 무역과 투자에 대한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콕 항공이 수화물을 포함한 승객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국제민간항공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탑승 게이트에서 휴대 수화물을 포함한 승객의 체중 측정이 실시됩니다. 태국 정부는 9월 19분부터 전기요금을 단위당 3.99바트로 인하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위당 4.1바트였지만 9월 분부터는 인하된 3.99바트로 적용됩니다. 우기가 끝나면 관광 성수기인 건기가 시작되지만 초미세먼지 오염 문제가 대두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차차 방콕 시장은 초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내에 있는 5,000개의 공장 중 약 500개의 저감 설비를 설치하고 위험 공장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유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화구를 위한 논밭 태우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도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피르판 에너지부 장관은 폭포일 소송에서 태국이 승리했다고 SNS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폭포일 프로젝트는 1990년 방콕 도심과 동무안 공항을 고가 고속도로와 전철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당시 800억 바, 미화로 32억 달러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였지만 1992년 건설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1998년 건설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내 중심부부터 동무안 공항까지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이 수십 년간 방치된 상태였으며 개발사 측은 태국 정부를 상대로 590억 바트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지난 2019년 행정법원은 교통부와 국영철도가 회사 측에 118억 8,800만 바트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판결로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기 막바지에 들어간 태국은 지역별로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리아 교통부 장관은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통부 재난지휘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히고 피해 예방과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국은 북부지방의 호우로 인해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빗물이 증가하고 있어 짜오프라야댐의 방류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댐 방류량을 초당 300톤으로 늘릴 것으로 댐과 인접한 지역은 강수위가 1에서 1.5m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앙마이에 위치한 도이인타논 국립공원 당국은 집중호우에 따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폭포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공원 내 도로 중 일부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앙마이 국제공항을 24시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세타 총리는 태국 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치앙마이 제2공항 건설에는 타당성 조사에만 5에서 7년이 소요될 것으로 공항 운영사는 치앙마이 공항을 임시로 24시간 운영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경유 가격과 LPG 가격, 전기요금까지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어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타 총리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확실히 도울 것이라고 밝히며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리비아 동부지방이 대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세타 총리는 리비아 대사관을 통해 150만 바트를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구조대와 의사, 간호사와 군인 등의 인력을 지원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탁신 전 총리가 귀국 후 대법원으로부터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사면되어 1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하지만 탁신 씨에게는 기소되지 않은 한 건의 사건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헌법 112조와 관련한 것으로 지난 2015년 탁신 씨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중 법을 위반했다며
당시 국가평화질서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현재 기술범죄수사국이 법무부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야탐 교통부 차관은 국영철도와 태국 대중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의 20파 쇼그만을 10월 중 내각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노선은 레드라인과 퍼플, 블루라인으로 20판만 내면 모든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이 운용하는 지상철 BTS 그린라인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계속되는 비로 마하사라칸 무앙 지역은 치강의 수량이 증가하면서 도로가 붕괴될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당국은 한 개 차로를 폐쇄하고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응급 복구 공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유타야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35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31세 아내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혔는데 경찰과 6시간의 대치 끝에 투항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아내가 70만 파 시상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돈을 모두 날린 것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콘 시탄마란 무앙 지역의 외곽도로에 태양광 패널 가로등이 설치되었지만 도난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SNS를 통해 절도범들이 한 개에 6만 밭이 넘는 가로등을 밤사이 뽑아내고 고철로 팔아넘기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은 2017년경 개당 6만 5천 밭의 예산으로 22개 도로에 2,000개 이상 설치되었으나 공사 관련 부정부패가 있었다며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모사콘 외항 지역에 위치한 버려진 직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이곳은 폐업 후 10년간 방치된 곳인데 절도범들이 절단기로 전선이나 철제품을 절단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케오 아란 야프라테 지역에서 바카리 중 포탄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땅속에서 발견된 포탄을 경찰이 회수 후 폭파 처리했다고 합니다. 파야오 당국은 무앙 지역의 유명한 클럽을 단속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당국이 정한 영업시간을 넘어서까지 운영했는데 업소 내에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143명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경찰은 아유타야 무앙 지역의 도로에서 위조된 번호판을 달고 있던 고급 외제차를 적발했습니다. 운전석에는 22세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논타부리 지방에서 20만 밭을 주고 도난 차량을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속도로 경찰은 치앙라이 무앙 지역에서 위조 번호판을 달고 있던 차량을 적발하고 33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또 맷잔 지역에서도 위조 번호판을 달고 있던 차량을 적발, 30세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북부 지방에도 위조 번호판이 대량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고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치앙라이 국경 순찰대는 치앙콩 지역의 메콩강변 인근에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순찰대를 보고 운전자는 숲으로 도주했는데 당국은 해당 차량이 인접국으로 밀수출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깐짜나부리 경찰은 상클라부리 지역의 택배 사무실로부터 탄피가 들어있는 소포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배송자의 주소지를 확보 후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주택에 거주하던 미얀마 출신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소포 안에는 M16 탄피약 1000발과 탄창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나콘나역 이민국은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 혐의로 캄보디아인 남녀 2명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외국인이 머무는 임대주택과 호텔 등 숙박시설 소유주들에게 외국인이 머물면 즉시 온라인을 통해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